때는 1269년 온 세상이 몽골 제국의 천하가 된 상황. 고려의 앞날은 풍전등화였습니다. 몽골이 세계를 차지하는 동안 고려는 침입으로 나라가 엉망이 되면서도 몽골의 요구를 제대로 들어준 적이 없었는데요. 마침내 1269년 고려의 24대 국왕 원종은 마침내 몽골로 행차합니다. 고려의 완전한 항복을 뜻하는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쿠빌라이 황제는 이를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때 원종은 황제에게 한 가지 청을 하죠. 공주를 저희 세자에게 내려주셔서 혼례를 하도록 해주십시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황제를 아련하는 것도 싫어서 미루던 고려가 아니었던가요? 고려의 속내는 무엇이었을까요? 몽골 황실은 한번 혼인관계를 맺은 가문과 계속해서 혼인관계를 이어가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 가문은 일반 귀족이나 관료보다 높아져 이른바 황금씨족이라고 불렸습니다. 당시 고려 왕실은 힘이 없었습니다. 위에는 몽골과 고려 왕실을 이간질하는 홍씨 가문이, 아내는 최씨 무신 정권이 있었습니다. 고려의 주인이 누구인지 흐릿한 상황이었죠. 흔들리는 고려 왕실을 지키기 위해 원종은 몽골과 특별한 관계가 되길 바랬습니다. 원종은 그 후로 쿠빌라이에게 무려 5년 동안이나 혼인을 요청했습니다. 공주를 저희 세자에게 내려주셔서 혼례를. 그리고 마침내 1274년 5월 11일 원종의 아들 고려의 세자 왕심은 쿠빌라이의 친딸인 제국 대장공주와 혼인하게 됩니다. 한국인 대부분이 치욕의 역사로 기억하는 원나라의 부마국은 사실 전적으로 고려 왕실의 간절한 요청 때문이었습니다. 이 거창한 혼사는 성사되기도 전부터 몽골 조정에 소문이 퍼졌고, 그 후 고려를 하대하던 태도가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일대의 혼인을 성사시킨 원종이 사망하고 몽골에 있던 세자 왕심이 고려로 돌아와 왕위에 올랐으니 그가 바로 충자 돌림왕의 시작, 충렬왕입니다. 몽골의 든든한 우방인 고려의 국왕으로서 충렬왕이 몽골 제국 내에서 갖는 지위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275년 충렬왕과 제국 대장공주 사이에서 세자 왕장이 태어났습니다. 세자 왕장은 무려 고려 국왕의 아들이자 쿠빌라이 황제의 외손자였죠. 왕장은 어릴 때부터 몽골에 머물면서 훗날 황제가 되는 무종, 인종 등과 함께 먹고 자며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14세기에 들어서면서 몽골과 고려의 관계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탄탄하게 맺어졌습니다. 원나라 3대 황제인 무종은 자신의 즉위 과정에서 공을 세운 왕장에게 심양 지역의 책임자인 심양왕의 자귀를 내리고는 충렬왕이 퇴위하자 왕장을 또한 고려왕으로 책봉했습니다. 그가 바로 충선왕입니다. 이렇게 고려의 국왕이 심양 통치 직위까지 동시에 거머쥔 것이지요. 고려 왕실의 세력이 커지자 이를 경계한 관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조정의 큰 공신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이 두 개의 왕위를 모두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둘 중 하나는 내놓는 것이 상례입니다. 무종 역시 충선왕에게 너무 많은 자귀를 주었다고 판단했는지 두 왕위 중에 하나만 선택하도록 권했습니다. 아무래도 고려왕의 지위를 유지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충선왕은 아주 뜻밖의 결정을 내립니다. 고려 국왕의 지위를 내려놓고 심양왕의 지위를 유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석이 된 고려왕은 누구에게 돌아갔을까요? 충선왕은 무종에게 건의해 자신의 아들 충숙왕에게 고려왕의 지위를 물려주게 했습니다. 이렇게 고려 왕실이 심양왕과 고려왕의 지위를 모두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고려가 몽골에 항복하고 국왕 대대로 몽골 황실의 사위가 된 이를 국가의 자주성이 침해받은 치욕적인 역사로 치부합니다. 원 간섭기를 외면하는 대신 공민왕 때의 반원 개혁 시기만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려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13세기 이래 동아시아의 거대한 지각 변동은 고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진행되었고, 고려 왕실은 자신들을 견제했던 몽골 황제의 가족이 되는 길을 택함으로써 고려의 전국을 안정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항복, 치욕, 무능 같은 단어를 걷어내고 우리는 원 간섭기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고려는 그동안 지켜온 원래의 자리 대신 거대 제국과 결탁을 통해 또 다른 지위를 얻어냄으로써 난국을 정면으로 돌파했다. 기경양 가톨릭 대학교 국사학과 교수는 이 책을 이렇게 추천합니다. 독창적이고 신선하다. 역사학자가 다양한 사료를 소개하면서도 특유의 유머와 상상력을 발휘해 먼 과거의 질감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최태성 EBS 한국사 강사도 이 책을 강력 추천합니다. 우리는 늘 역사적으로 강대국 사이에 위치해 있었다. 그렇기에 외교는 삶 그 자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맥락에서 외교의 속살을 제대로 보여준 역사서는 없었다. 민족주의가 앞서기 쉬운 한국사를 동아시아라는 공간으로 확대해 재구성한 반전의 한국사. 지금 서점에서 만나보세요.